속이 비어 고든내나무 빈대의 중국사 송나라편 제34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에 신법당 내에서 권력의 변화가 있었음을 말했습니다. 즉 증포가 좌천되고 채경이 기용되어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채경은 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수완이 아주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1102년에 채경은 철종의 원우연간 즉 고태황태후 섭정기에 기용되어서 왕안석의 신법에 반대했던 대신들 수백 명을 원우간당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리고는 휘종을 부축해서 문원박 사마광을 수내로 한 원우당적 120명을 어필로 적어서 석비의 석에서 문덕전의 남문인 달례문에 세워두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구법당에 대한 전면적인 청산을 진행하였습니다. 얼마 후 1104년 숭령 3년에는 모두 합하여 309명을 신종이 또 어필, 친필로 다시 적어서 석비에 새기고 이번에는 문덕전의 동벽에 세웠습니다. 채경은 이 309명을 또 적어서 전국의 부, 주, 현에 배포하고 석비를 세우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원우당적비라는 것입니다. 이 원우당적비에 있는 309명은 어느 누구든 같이 한 성시에 있지 못하게 하고 수도 개봉에는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또 조씨 가문과 이들 가문은 혼인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의 작품도 소장하는 것을 금하였습니다. 반면 신종 때 왕안석의 충실한 조수로서 신법을 추진했었던 채확을 신종의 묘, 즉 사당에 같이 배양하고 왕안석은 공자묘에 배양하였습니다. 채경의 이런 조치가 사회적인 지지를 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장안에서 안민이라는 한 석공은 이렇게 말하며 원우당적비 석각을 거부했습니다. 나는 우둔하여 원우당적비를 세우는 의미를 모르겠으나 사마상공은 해내의 모두가 정직하다고 칭찬하는데 지금 그를 간신이라고 하니 나는 차마 새기지 못하겠소. 사마상공은 사마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관리가 대노하여 벌을 내리니 석공은 새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새기긴 새기되 글 말미에 넣는 석공의 이름은 넣지 말 것을 요청하며 후세에 죄를 짓는 것이 두렵다고 했습니다. 정적들을 제거한 채경은 사회의 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먼저 전국에 학교를 널리 세워 사대부와 지식인들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당시에 태학생이 3,000명에 달했습니다. 또 채경은 전국에 양로기구를 설치해서 환과 고독을 구제하는 사업을 펼침으로써 백성들의 아픔을 달랬습니다. 그리고 그는 명주, 즉 지금의 영파, 닝뽀와 항주에 각각 무역기구인 시박사를 설치해서 해외무역을 증진하였습니다. 이로써 나라의 재정을 증대시켰습니다. 휘종은 앞선 황제들이 실시했던 신법이 상당한 효과를 내어 부유해진 나라를 물려받았습니다. 1101년에 장택단이 그려 조정에 바친 청명상하도를 보면 이 당시 부유하고 발달된 송나라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또 휘종이 즉위 초기에는 그의 이전 성격과는 달리 궁중에 아직 건립하지 않은 것은 건립하지 말고 이미 건립한 것에는 비용을 줄이라고 명하는 등 검양을 표명하여 나라의 재정이 견실했습니다. 이것에 더해 채경이 실시한 정책들이 상당한 성공을 거두어 나라가 더욱 부유해졌습니다. 한편 휘종은 부황과 형의 유지를 계승하고자 하여 영토를 확장하고자 했습니다. 그중 서북의 희하 지역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방향이었습니다. 희하 지역은 황하와 황수로 둘러싸인 지역이어서 하황지구라고도 불리는데 서하를 둘러싸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희하 지역은 신종 때에 개척하여 송에 귀속시켰었는데 구법당이 집권할 때 토번에 넘겨주었습니다. 휘종은 이 지역을 다시 점령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1103년 숭령 2년 정월에 왕소의 아들 왕후에게 황주와 선주를 수복하라고 명하였습니다. 왕후의 아버지 왕소는 과거 신종 때 평룡책을 올리고 희하를 경략했었던 그 왕소입니다. 휘종은 또한 채경의 건으로 환관 동관을 감군으로
함께 파견하였습니다. 왕후와 동관은 휘종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토번 세력을 몰아내고 황조와 선주를 차례로 수복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로써 동관은 내관으로서 최고직에 올랐을 뿐만 아니라 관찰사, 선무사의 등의 군직을 겸임하게 되었습니다. 1105년에는 또 채경의 추천으로 동관이 희하, 난황로 및 진복로의 경략 안무 제치사로 임명되어 서북지역의 군정 대권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채경은 항주에 머물던 자신을 황제에게 소개시켜준 동관을 잊지 않고 그와 결탁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추밀원사로 있던 채경의 동생 채변이 내신이 장수가 되는 것은 태평성대에 어울리지 않으며 조정의 채통을 훼손하는 일이다 라며 반대의 상소를 올리자 휘종이 동관에게 군권을 겸임시키려는 뜻을 거두었습니다. 그러자 채경이 과거 원풍 시기 즉 신종 때 이헌의 사례를 들어 동관을 옹호했습니다. 채변이 동관은 본래 특별한 재능이 없는데 어찌 이헌에 비할 수 있겠느냐며 다시 반대했지만 그의 형 채경이 여전히 동관을 지지하여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채변이 지방으로 좌천되었습니다. 동관은 계속해서 하황 지역의 남은 부족들을 회유하고 안정시키는 일을 하였는데 동관이 이렇게 하황 지역을 경략할 수 있었던 것은 개혁적 조치들이 상당한 효과를 거두어 전쟁을 뒷받침하는 데에 충분한 국고가 쌓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후일에 동관이 말한 바에 따르면 동관이 하황지구를 경략할 당시에 송조정은 1800만 관의 자금을 지원했고 관속을 600명 이상 배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전공에 따른 포상도 매우 후했습니다. 이는 당시 송의 국고가 얼마나 풍부했는지와 함께 휘종이 서쪽 변경을 개척하는 데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채경은 얼마 후에 동관을 절도사로 발탁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친한 사람들을 군의 요직에 배치하여 군권을 장악하려고 했습니다. 또 금군의 경비 복록을 500문에서 5000문으로 무려 10배나 인상해서 금군 병사들의 마음을 샀습니다. 이로써 채경의 위세는 조정 안팎에서 누구도 그에게 반대하는 말을 하지 못할 경지에 이르렀으며 그는 사공의 관직에 임명되고 또 가국공에 봉해졌습니다. 채경은 권세와 지위가 높아지자 탐욕스러워졌습니다. 서류를 조작해서 녹봉을 이중으로 받기도 했습니다. 1106년에 채경은 관직이 더해지고 위국공으로 봉해졌습니다. 당시에 나라는 안정되고 국고가 풍족했습니다. 어느 날 휘종은 자신의 생일 연회에 춘추 전국시대의 진귀한 옥잔을 내놓고 사용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대신들이 자신을 사치한다고 비평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 채경을 불러 물었습니다. 채경이 대답하였습니다. 이전에 요나라의 사신으로 가니 그들은 과시하면서 석진의 옥잔을 사용하며 남조 즉 우리 송에는 이런 물건이 없을 것이라고 업신여겼는데 이제 우리에게도 옥잔이 있음을 내외에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오랑캐의 군주도 옥잔을 쓰는데 천하의 주인인 황제 폐하께서 옥잔을 사용하는 것이 무슨 문제이겠습니까? 휘종이 그래도 대신들이 비판하면 어떻게 해명할지를 걱정하자 채경이 휘종의 비위를 맞추어 다시 말했습니다. 그의 말인즉 도리에 맞으면 신하들이 100번을 뭐라 한들 신경 쓸 것이 없으며 황제는 천하의 공무를 즐기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휘종은 지금까지는 신하들의 눈치를 보며 욕구를 누르고 애써 검약을 행해 왔는데 이런 채경의 부추김으로 인해 다시 사치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채경은 풍형예대라는 것을 주장하며 토목을 일으키고 향락을 즐김으로써 국력을 과시하고자 했습니다. 풍형예대라는 말은 주역의 풍괴와 예괴에서 따온 말로서 국력이 융성하고 백성이 편안한 태평성세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합니다. 채경은 태평한 세상에 재물을 쓰는 것은 대수로운 일이 아니라는 논리로 그동안 쌓아놓은 부를 마음껏 사용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본래 풍형예대는 좋은 뜻이었는데 채경이 이때 재물을 낭비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논리로 사용한 후로
허세와 사치를 가리키는 부정적인 색채를 띠는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채경은 부국강병을 위해 신법을 추진하던 초심을 잃고 신법을 세금을 거두기 위한 갖가지 명목을 만들어내는 수단으로 변질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경제전이라는 세금을 만들어서 수로의 양에 따라 추가적인 주세를 거두었고 매매 계약서에도 세금을 붙여 거두었습니다. 이 경제전은 건당 액수는 작았지만 총액은 상당히 큰 규모였습니다. 이런 류의 잡세들이 늘어서 백성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휘종과 채경은 이렇게 축적한 돈으로 9개의 정을 주조하고 명당을 건립하고 방택을 수리하고 도교사원을 세우고 토목사업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채경은 뇌물을 받고 매관매직을 하여 자신의 부를 쌓기도 하였습니다. 그러자 대간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1109년에 대간들이 잇따라 채경을 탄핵했습니다. 채경은 할 수 없이 사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채경은 철종실록의 편찬을 맡고 초국공으로 봉해지고 매월 1일과 15일에 조회해서 황제를 배할하였습니다. 이에 태학생 진조로가 상소를 올려 채경의 14가지 죄를 열거하고 엄벌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14가지는 하늘을 욕보이고 군주를 속이고 사사로운 연주를 맺고 관직과 녹봉을 가볍게 다루고 비용을 남용하고 법도를 바꾸고 제도를 함부로 만들고 아첨을 부추기고 간언을 억제하고 붕당을 부추기고 불안을 조장하고 도교와 불교를 숭상하고 토목공사를 함부로 벌이고 허황된 원정을 뽐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채경이 했던 거의 모든 일을 죄상으로 비난한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휘종은 결국 1110년에 채경을 태자소보로 강등하고 항주로 내려보냈습니다. 반면 동관은 1111년 9월에 검교태위 및 무신군 절도사로 승진되어 요나라 천조제의 생일 축하 사절단의 부사로서 요나라에 갔습니다. 이때 항주로 좌천되었던 채경은 동관의 권세가 커지는 것을 우려해서 밀사를 보내 휘종에게 다음과 같이 상주했습니다. 동관은 실질적인 능력이 없으며 단지 청당을 점령하여 명성을 얻었을 뿐입니다. 그를 깊이 숨겨 왜적을 경계해야 합니다. 지금 그를 요나라에 보내는 것은 오히려 그들에게 약점을 보이는 것이 아닙니까? 청당이란 얼마 전에 동관이 하황지구를 공략할 때 점령했던 토본 세력의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휘종은 요나라에서 원한 것이니 그들이 청한 바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하고 대답하며 동관을 그대로 요에 보냈습니다. 동관이 요나라에 도착하자 요나라 군신들은 그를 조롱하며 말했습니다. 남조에는 인재가 이토록 부족한가? 어찌 이런 썩은 사내를 사신으로 보냈단 말인가? 동관은 모욕의 말을 듣고도 참아내면서 사신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정세를 살폈습니다. 요의 한인 관료인 마식이 사신이 주둔한 곳에 찾아와서 동관에게 요나라는 국정이 매우 어지럽고 변방의 여진족이 크게 흥기하고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이야말로 송이 연운 16주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이때는 여진족의 완안부가 생여진의 부족들을 통합하고 힘을 키우고 있던 시기였으니 아골타가 수장인 생여진 절도사의 즉위하기 한 해 전이었습니다. 생여진이란 거란에 복속하지 않은 여진족을 말합니다. 반대로 거란에 복속한 여진은 숙여진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듬해 정월 동관은 송으로 귀환하면서 마식을 몰래 데리고 와서 휘종에게 추천했습니다. 마식이 휘종에게 동북지구 및 북방지구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올리면서 여진이 요를 뼈에 사무치게 싫어하고 요의 천조제가 황음무도하니 사신을 여진에게 보내 우호관계를 맺고 함께 요를 공격하면 요의 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계책을 말했습니다. 휘종은 마식에게 국성인 조시성과 량사라는 이름을 하사하였습니다. 이로써 마식은 조량사가 되었습니다. 요나라에서는 여러 차례 마식을 송환하라고 요구했지만 동관은 마식 아니 조량사를 자신의 집에 은거시키고 모른 채 하였습니다. 또 동관은 요나라 황제가 밀실에서 자신을 불러 채경의 공적을 극찬하며
채경은 지금 어디 있는가 라고 물었다고 휘종에게 보고하였습니다. 휘종은 일단은 침묵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채경을 다시 재상으로 복귀시켰습니다. 동관은 이처럼 오난을 덕으로 갚아 채경에게 큰 은혜를 입히고 훗날 금나라와 연합해 요나라를 공격하려는 자신의 계획에 대한 지지를 얻고자 한 것입니다. 한편 항주로 내려간 채경은 소주를 지나며 사찰을 짓고자 했는데 수만 양이 필요했고 감독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 승려가 주충을 채경에게 추천했습니다. 주충은 약장사로 돈을 많이 번 사람이었습니다. 주충은 소주의 세력가들과 소주를 방문하는 유력인사들을 융숭이 대접해서 그 지역에서 유명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주충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전액을 지원하며 수천 개의 목재를 며칠 만에 준비해서 채경을 기쁘게 하였습니다. 1년 후 1112년에 채경은 다시 조정의 부름을 받아 재상직으로 복귀하였습니다. 요의 사신으로 다녀온 동관의 추천이 크게 작용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때 채경은 주충과 그의 아들 주면을 도성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쓸모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 것이죠. 채경은 동관에게 부탁해 가짜 군적을 만들어 군공으로 그들에게 관직을 주었습니다. 채경이 데려온 주충과 주면은 과연 어떤 일을 벌이게 될까요? 다음 회를 기대해 주십시오.